초등학생의 기초공법 초기 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높임 표현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높임 표현의 뜻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이란 대상을 높이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 누군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런 높임 표현을 보통 언제 사용하냐면요. 우더른,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우더른께 보통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또는 나이가 동갑이더라도 만약 여러 명이 있을 경우 그때 높임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나 또는 학급 회의 같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도 높임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친구나 동생에게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높임 표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 표현 만드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니다 또는 습니다. 그 다음에 요를 끝에 문장에 넣어서 바꿔주면 됩니다. 이따가 예시를 보여줄게요. 그 다음 가운데에다가 시를 붙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임 표현 대상 뒤에다가 깨를 붙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높임 표현을 하는 특별한 낱말을 써 넣으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는 이따가 보여줄게요. 먼저 씁니다, 니다, 요를 이용해서 높임 표현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녀왔다. 이걸 높임 표현으로 바꾸면은 니다나 요를 붙이면 되겠죠?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이렇게 높임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좋겠다. 이거를 높임 표현으로 바꾸면 좋겠습니다. 좋겠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다는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맛있어.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싫어한다. 이것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이렇게 바꾸면은 벌써 높임 표현을 만드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니다, 씁니다 또는 요로 끝마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운데에다가 시를 넣는 방법인데요. 한번 예시를 보겠습니다. 오니? 이거를 오시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니? 이것도 역시 가운데다 시를 붙여서 가시니?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다를 높임 표현으로 바꾸면은 하시다입니다. 가운데다 시를 넣었죠. 그 다음에 움직이다. 이것도 움직이시다 라고 바꾸면 되고, 그 다음 보다. 이거는 역시 보시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높임 표현 만드는 방법을 넣어볼게요. 바로 높임 대상 뒤에 깨를 붙이면 됩니다. 자, 할아버지가 이거를 할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할머니에게를 할머니께, 그 다음에 선생님이를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어머니가를 어머니께서,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를 아버지께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장을 살펴보고 깨를 높임 대상 뒤에다가 붙이면은 그게 바로 높임 표현 만드는 방법이 됩니다. 다음은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낱말을 쓰면은 높임 표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예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거를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밥은 진지로 바꾸어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어볼 게 있어요 할 때 물어볼을 여쭈어볼로 바꾸면 됩니다.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아프다는 편찮으시다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생일은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생신입니다. 그 다음에 있다는 계시다. 네. 그 다음에 말은 말씀 이렇게 바꾸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집은 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다는 주무시다. 그 다음에 이름은 성함. 그리고 먹다는 잡수시다.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이런 특별한 낱말을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높임 표현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높임 표현을 사용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높이는 건데요. 한번 예시를 봅시다. 요즘 인기 있는 신발이세요. 자, 이거는 신발을 높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높임 표현은 언제 사용하는 거라고 했죠? 네, 나이가 많은 우더른께 사용하거나 또는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하거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할 때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죠? 근데 신발은 우더른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황이 공식적인 상황도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신발을 높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주문하신 햄버거 나오셨습니다. 이것도 어딘가 이상하죠? 햄버거를 높이고 있어요. 햄버거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신발처럼 높임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나? 한번 이따가 간단히 예시를 들어주겠습니다. 우선 이거 구분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높여야 할 대상과 가까운 관계는 간접적 존대가 가능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높여야 할 대상,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가까운 관계는 존대가 가능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체 부분이 있습니다. 어머니 눈이 크시다. 그 다음에 아버지 손이 크시다. 눈을 높인 거 아니에요? 손을 높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거는 예외적으로 어머니, 아버지 높여야 할 대상과 가까운 관계, 신체 부분이죠? 몸은 높임 대상과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머니 눈이 크시다, 아버지 손이 크시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 성품 심리도 높여야 할 대상과 가까우면은 높임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걱정이 많으시다. 그 다음에 선생님은 착하시다. 이렇게 성품이나 심리를 나타내는 것도 높여야 할 대상과 가깝다면은 이렇게 존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갖고 있는 물건, 높여야 할 대상이 갖고 있는 물건.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시계를 차고 계세요. 그러면은 할아버지 시계가 멋있으시네요. 이렇게 높임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나머지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높여야 할 대상과 가까운 관계가 아니면은 물건 그런 거는 높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줄게요. 높여야 할 대상과 먼 관계는 존대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카페에 갔을 때 직원이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건 틀린 말이에요.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 커피는 그냥 물건, 음료잖아요. 이걸 높이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이 커피가 높여야 할 대상과 가까운 관계도 아니에요. 이걸 주문한 손님은 커피를 그날 처음 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 커피는 먼 관계이기 때문에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매장에서 말씀하신 사이즈가 없으십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이즈가 없다는 걸 너무 높인 거예요. 네. 말씀하신 사이즈가 없습니다. 라고 해야 옳은 표현입니다. 자, 손님은 여기 매장에 와서 이 사이즈의 옷을 처음 본 겁니다. 네, 처음 보는 옷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간접적으로 높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한 예외사항 말고는 물건이나 높임 대상이 아닌 것은 높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시를 또 들어줄게요. 문의하신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이것도 당연히 잘못됐겠죠? 한번 바르게 고쳐볼까요? 문의하신 상품은 품절입니다. 그 다음 치킨집을 갔어요. 포장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포장해 드릴까요? 이렇게 손님을 높여줘야 되지 이 포장하는 것 자체를 높이면 안 됩니다.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